화학분석기능사 2021년 4회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로겐 원소의 성질 중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것은 할로겐 원소는 주기율표상 17쪽에 위치한 원소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원자 핵으로부터 체외각에 있는 전자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이온화 에너지가 답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을 보면 1번 금속성. 주기율표에서 요 준금속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을 비금속성. 오른쪽은 비금속성이 강해지고 요 왼쪽 편은 금속성이 강해집니다. 이 금속 중에서 이 수소는 비금속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번.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크기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녹는 점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양이 커지기 때문에 녹는 점 또한 커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다음 중 수소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소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큰 FON이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요 분자가 인접한 수소 결합을 한 분자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물 분자를 보면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산소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접한 물 분자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요 비결합을 수소 결합이라 합니다. 보기를 보면 1번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다. 이 수소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기를 보면 전기음성도가 큰 FON의 수소 화합물에서 나타난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 물질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수소 결합은 분자 간 결합 중에서 강한 결합에 속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 비슷한 분자량을 가지는 물질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4번 대표적인 수소 결합 물질로는 불화수소, 물, 암모니아 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수소 결합에 대한 내용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보기들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13번 탄산음료수의 병마개를 열었을 때 거품이 솟아오르는 이유는 이 해당 문제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용해도는 용질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을 수 있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체의 용해도의 경우에는 액체와 달리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압력 또한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 액체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 압력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탄산음료는 이 CO2 기체를 물에 녹여서 만드는 건데 물이 든 병에 높은 압력으로 CO2를 주입하게 되면 많은 양의 CO2 기체가 녹아서 탄산음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병마개를 닫게 되면 높은 압력이 유지가 되는데 이때 병마개를 오픈하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 용해되어 있던 CO2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어 거품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어떤 석회석의 분석치는 다음과 같다. 이 석회석 5톤에서 생성되는 산화칼슘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가? 먼저 탄산칼슘인 석회석은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산화칼슘인 생석회는 물에 녹아 염기성을 띠는데 이 생석회는 산성비로 인해 산성화된 논이나 밭을 중화시키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문제에서 석회석 5톤으로부터 생성되는 생석회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이 5톤 중에서 92%만 진짜 석회석입니다.
그러므로 석회석은 4,600kg만 순수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 4,600kg의 석회석을 몰수로 나타내면 석회석의 분자량은 100g/몰이기 때문에 몰수는 46kmol이 되게 됩니다. 반응 계수비에 의해서 이 석회석 1몰을 반응시키면 생석회 1몰이 생성되기 때문에 46kg의 석회석이 반응을 하면 46kmol의 생석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생석회의 분자량인 60을 곱해주면 생석회의 질량인 2576kg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몰수, 질량, 분자량에 대해서는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원하는 값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번 0도씨 1기압에서 1세제곱미터의 아세틸렌을 얻으려면 순도 85%의 탄화칼슘이 몇 킬로그램 필요한가? 문제를 봤을 때 탄화칼슘으로부터 아세틸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아세틸렌이 생성된다는 요 반응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탄화칼슘과 물과의 반응식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는 22.4리터에는 기체 분자가 1몰계가 있다라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이 1000리터의 아세틸렌, 즉 1세제곱미터의 아세틸렌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 22.4리터로 나눠주면 아세틸렌의 몰수는 44.6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탄화칼슘과 아세틸렌의 반응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필요한 탄화칼슘의 몰수 또한 44.6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탄화칼슘의 순도는 85%이므로 0.85로 나눠주게 되면 52.47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2.47몰의 탄화칼슘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자량인 64를 곱해주면 3,360g, 즉 3.36k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아보가드로 법칙과 요 반응 계수비에 대한 관계들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0번 다음 반응에서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자, 이 다음 반응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면 반응 온도를 높인다. 자,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은 22kcal의 열이 발생하고 있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기보다는 온도를 낮춰주어야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질소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질소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질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소의 농도는 증가시켜 주어야 정반응이 더욱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소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자, 이 수소의 농도 또한 질소의 농도처럼 증가시켜 주어야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모니아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자, 이 생성물인 암모니아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이 암모니아를 생성하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일 때 pH는 자, p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 세 가지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염기성 물질이 주어지면 먼저 pOH를 구한 다음에 요 식에 의해서 pH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여기 대입해서 pOH를 구하면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4를 다시 여기 대입을 해주면 pH는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념과 공식만 알고 있다면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23번 다음 반응식에서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정의한 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하면 산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응식에서 염산과 암모니아가 반응을 해서 암모늄 이온과 염소 이온을 만들어내는 반응식인데 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정반응을 기준으로 보면 이 염산은 수소를 암모니아에게 주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 산은 염산이 되고 양성자를 받는 암모니아는 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역반응에서 봤을 때 이 암모늄 이온은 염소에게 수소를 주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이 산이 되고 염소 이온이 염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염산과 암모늄 이온,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또 아레니우스 정의와 루이스 정의에 대해서 있는데, 먼저 아레니우스 정의에 대해서 보면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산염기의 정의를 아레니우스가 정의를 했고, 스테드 로우리 정의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물이 필요하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물이 없는 반응식에서도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이스 정의를 보면 산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로 정의가 됩니다. 루이스 정의는 위의 정의들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수소이온이나 물이 없어도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수소이온과 암모니아가 반응해서 암모늄 이온을 만드는 반응을 예를 들어보면 이 수소이온은 암모니아 이온과 반응할 때 이 비공유 전자쌍을 암모니아는 제공을 하고 수소이온은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수소이온이 산이 되고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암모니아 이온이 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응의 상황에 따라서 산과 염기에 대해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그리고 아레니우스, 루이스 정의, 이 세 가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꼭 학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26번 20 웨이트 퍼센트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 10g을 중화하는데 0.5 노르말 농도의 염산이 몇 밀리리터가 필요한가? 자, 중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중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산화 나트륨의 몰수와 염산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20 웨이트 퍼센트 수산화 나트륨 용액 10g의 몰수를 구해보면 이 10g에는 20만큼의 수산화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2g, 그리고 우리는 수산화 나트륨이 2g이 있기 때문에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는 0.05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몰수 공식 한번 써보고 가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즉, 염산은 0.05몰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는 0.5 노르말 농도의 염산에다가 원하는 양의 부피를 곱하게 되면 0.05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부피는 0.1리터, 즉 100ml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에 대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분자로부터 이제 수소 이온이나 또는 이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제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한 개만 나오면 당량수가 1이기 때문에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는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염산은 노르말 농도로 주어졌지만 몰 농도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량수가 1이 아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노르말 농도는 당량수 곱하기 몰 농도, 요 공식 하나만 암기하고 계시면 계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옆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황산 98g의 용액 1리터의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산은 수소 이온을 2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량수가 2입니다. 먼저 구해보면 우리는 용액 1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몰 농도를 먼저 구해주면 황산의 질량은 98g이고 황산의 분자량 또한 98g/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수는 1몰이 되고 용액은 1리터이기 때문에 몰 농도는 1몰 농도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노르말 농도에서는
이 1몰 농도에다가 당량수 2를 곱해서 이 노르말 농도가 된다. 이런 관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노르말 농도라는 거는 이제 중화 적정할 때 수소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를 똑같이 반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도입니다. 많이들 어려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론 내용을 보면서 학습해 주세요. 자, 그래서 40번 기출로 출제된 노르말 농도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순황산 9.8g을 물에 녹여서 250ml로 만든 용액은 몇 노르말 농도인가? 자, 먼저 황산의 분자량은 98로 몰수를 한번 먼저 구해주면 9.8g의 질량에다가 분자량 98을 나눠주면 0.1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몰 농도를 구해주면 250ml의 용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25L 분의 0.1몰, 그래서 우리는 0.4몰 농도가 나옵니다. 자, 이 몰 농도라는 거는 용액 1리터에 대한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터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황산은 수소를 2개를 포함했기 때문에 당량수가 2입니다. 그러므로 당량수가 2이고 몰 농도가 0.4이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는 0.8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에서 중크롬산 이온 1몰은 몇 몰의 처리온과 반응하겠는가? 자, 문제에서 이 중크롬산 이온이 처리온과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는 중크롬산 이온과 처리온의 산화수가 반응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자, 먼저 중크롬산 이온에서 크롬의 산화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산소는 7개 있고 산화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므로 14가 되고, 이 크롬과 산소의 산화수의 합은 이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롬 2개의 산화수는 플러스 12가 되고,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반응식에서 보면 이 크롬은 반응 후에 3가 양이온이 됐기 때문에 산화수가 3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롬은 반응을 통해서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화수가 3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자 3개를 얻어서 환원이 되었습니다. 반응에서 크롬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중크롬산 이온은 전체적으로 전자를 6개 얻어서 2개의 3가 양이온의 크롬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철 이온을 한번 보면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철 이온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산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반응식에서 이 2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 이온은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1개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식에서 중크롬산 이온은 6개의 전자가 필요하며 이 6개의 전자는 철이온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철이온 앞에 들어갈 개수는 6이 되겠습니다. 즉, 중크롬산 이온 1몰을 반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이온이 6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화환원에 대한 계산 내용은 수험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지만 기출문제와 확실한 이론 내용 복습을 통해서 연습한다면 어려움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0번 벤젠 고리 구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벤젠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우리는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벤젠 고리에서 수소 원자 하나가 메틸기로 취한된 것을 우리는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벤젠 고리에서 수소 원자 하나가 히드록시기로 취한된 것을 페놀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벤젠 고리에서 메틸기 2개가, 즉 수소 원자 2개가 메틸기로 취한된 것을 우리는 자일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벤젠 고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이클로헥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클로헥산은 탄소 6개가 고리 형태를 이뤄서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는 지방족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자일렌의 3가지의 이성질체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작용기가 인접해 있으면은 오소자일렌,
그리고 작용기가 한 칸씩 떨어져 있으면 메타자일렌, 그리고 완전히 반대쪽에 있으면 파라자일렌으로 나뉩니다. 이 자일렌뿐만 아니라 다른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도 이러한 형태에 따라 오소, 메타, 파라로 나뉘게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질체의 명칭, 화합물의 명명에 대해서는 이론 내용을 보고 학습해 주세요. 42번 초산은의 포화 수용액은 1리터 속에 0.059몰을 함유하고 있다. 전리도가 50%일 때 이 물질의 용해도 곱은 얼마인가? 자, 먼저 초산은이 0.059만큼 있는데 50%만큼 전리되었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과 은이온은 0.0295몰만큼씩 생성이 됩니다. 자, 용해도 곱이란 고체 물질이 물에 녹아 이온화할 때의 평형상수입니다. 자, 평형상수로 나타낼 때 고체 물질과 물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온 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해당 값들을 곱해주면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온 농도들의 곱이 용해도의 곱과 같을 때 우리는 평형이라고 하고, 이온 곱이 용해도 곱보다 크면은 이 두 값이 같아질 때까지 침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이온 곱이 용해도 곱보다 작을 때는 이온 곱과 용해도 곱이 같아질 때까지 용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분석물의 농도와 용해도 곱을 이용해서 평형인지 또는 침전 반응이 일어나는지 또는 용해가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51번 과망간산 칼륨 시료를 20ppm으로 1리터 만들려고 한다. 이때 과망간산 칼륨을 몇 그램 측량하여야 하는가? 자, 실기 작업형에서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해서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 용액을 만들어서 분광 분석을 하는 실험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액을 제조할 때 이 ppm 단위와 친해져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100만 분율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물의 밀도가 1g/ml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리그램과 리터는 100만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만 분율인 1ppm을 1mg/L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20ppm 1리터의 용액을 제조한다라고 했으므로 20mg/L는 20ppm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ppm을 만들 때 1리터짜리 이 메스 플라스크에 20mg, 즉 0.02g을 측량해서 표시선까지 물을 채우면 20ppm의 용액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13번 분자가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의 광자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이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흡수된 에너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문제에서 설명하는 에너지를 여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 여기 에너지란 원자나 분자가 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들뜨게 되는 에너지인데, 여기 될 때 빛을 흡수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분석법을 원자 흡수 분광법 또는 분자 흡수 분광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된 전자가 제자리로 되돌아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원소마다 고유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 원자 방출 분광법 또는 분자 발광 분광법 등이 있습니다. 이 흡수 분광법과 방출 분광법의 차이는 이제 빛을 흡수하냐 또는 원자가 빛을 방출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능사 실기 작업형에서 시행하는 분석법은 분자 흡수 분광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학습하고 넘어가 주세요.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구성 중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없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있는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조를 먼저 보면, 자, 이동상인 운반 기체가 이 기기 장치에 흐르게 되고, 시료 주입부를 통해서 시료가 주입되면 운반 기체를 따라서 컬럼으로 시료가 들어가게 되고, 이 컬럼에서는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시료는 이 검출기를 통해 검출되고, 크로마토그램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이동상인 용매가 펌프에 의해서 기기장치로 흘러 들어가고 시료가 주입되면 이동상인 용매와 함께 컬럼으로 들어가서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이 분리된 시료는 검출기를 통해서 검출이 되게 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 이동상의 속도를 이 압력 조절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은 이 펌프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지상에 사용하는 흡착제의 조건이 아닌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정지상인 컬럼에서는 흡착제들에 의해서 시료의 이동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착제는 컬럼의 효율에 영향을 주는데요. 먼저 이 흡착제는 고체, 액체 형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석 대상 물질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됩니다. 즉 시료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액체일 경우에는 낮은 증기압을 가져야 하며 점성이 낮아야 합니다. 만약에 흡착제들이 휘발돼서 증기압이 커지면 시료들이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흡착제의 성분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험을 했을 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의 문제를 보면 흡착제의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점성이 높아야 한다. 점성은 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